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유사암 한도가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사암 한도 8월 달부터 줄어든다. 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절판 마케팅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몇 가지 뉴스 기사 통해서 현 상황 분석도 좀 해보고 제가 가진 생각도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사암 많이 가입할 필요 없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고해서 방향 잡아보세요. 유사암 한도 축소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내에 많이 나오네요. 막차 타세요. 유사암 보험 개편 앞두고 들끓는 절판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요. 8월부터 유사암 보험 보장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유사암 보험 보장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오는 8월 8일, 여기는 8월 8일로 되어 있네요. 유사암 보험 보장 금액 한도 축소를 앞두고 영업 현장에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 경쟁 때문에 서로 판매 경쟁이 붙은 거죠. 유사한 보장 금액을 막 높이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고객들한테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거죠. 따라서 유사한 보장 금액이 급격히 커지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래는 보험업법이랑 모범 규준에서는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가입 금액 한도를 무작정 늘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유사암의 보험 가입 한도가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너무 많이 가입시킨다는 얘기죠. 문제는 보장 한도가 소득 보존 수준보다 크게 책정될 경우 보험 사기 관련 분쟁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도 존재하며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경우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침이 좀 내려왔나 봐요. 자, 유사암은 네 가지죠. 주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을 뜻한다. 여기 보시면 일반암과 비교해 치료기간이 짧고 치료비 역시 저렴하며 완치율까지 높아서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수준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일반암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면 유사암은 300에서 600만 원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진 않았죠. 1천만 원 단위, 2천만 원 단위, 5천만 원 단위 그렇게까지도 가입도 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유사암 보험금 내달부터 일반암 20% 수준으로 축소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달이라고 하면 지금 7월 25일 기사인데 8월부터란 얘기죠. 정확히 언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아직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일부 납입면제 상품도 판매 중지가 예정이 되고 금감원 경고에 자정 나서는 보험사 이렇게 됐습니다. 유사암 보험 관련 금감원 주의사항이 유사암 진단보장 상품의 보장 한도가 높게 책정될 경우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유사암이 일반암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용의에서 도덕적 해이 유발이 가능하다. 유사암 많이 가입해놓고 건강검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유사암 보험금을 많이 취득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손해율 악화로 재무 건전성 저해 소지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금감원에서 제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8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사암 보험금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보험사가 판매하는 유사암 보험 진단비가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0%면 일반암 5천 가입하면 유사암 1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 3천 가입하면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8월 초부터 어떻게 보면 영상 나가는 시점에선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관점을 좀 익혀보시라고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유사암 가입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유사암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유사암이 뭐냐?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고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종이다. 그래서 일반암이 아니고 유사암으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치율도 높아요. 생존율도 높아요. 치료비도 적게 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큰 위험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기암이라는 거예요. 악성 종양으로 발전되기 전에 조기암, 초기 단계 암이기 때문에 금방 치료도 되고 큰 위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보장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보험의 핵심은 큰 위험을 해지하는 거다. 작은 위험까지 다 해지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유사암이 주로 네 가지 갑상선, 제자리,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인데 이런 내용 한번 찾아봤어요. 상피내암이 제자리암이에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은 왜 진단금이 작은가요?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피내암은 상피층 내에서만 발견이 된다. 피부 거의 끝단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피부암은 표피의 내외에서 발견되는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 또 경계성 종양은 양성 또는 악성 중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경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악성 종양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역시 간단한 수술로 다 완치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상피내암은 상피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 침유암으로 가기 직전 단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상피 조직에 암이 생기면 상피내암이 되는데 상피내암은 암의 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세 가지만 보면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닌 것 같다. 그럼 갑상선암은 어떡하냐?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인데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 가져와 봤는데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을 보시면요. 이 자료는 주요 암종 5년 생존율 추이에요. 남녀 전체고 여러 암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상선은 오른쪽 끝에 두 개 보면 거의 100%잖아요. 이게 2006년부터 10년까지, 2014년부터 18년까지. 따라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갑상선암은 이제 생존율이 100%다. 거의 문제될 게 없는 작은 위험이라는 거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폐암. 최근에 30%대까지 나오고요. 간암도 거의 40% 육박하고 췌장 15%, 20%도 안 돼요. 담낭암도 40%가 안 되는데 그런 위험에 반해 갑상선은 그냥 100% 완치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주위에도 갑상선암 치료받은 제 친구들도 막 있고 하는데 그냥 치료 좀 받고 다시 직장 생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3대 질병, 그런 큰 위험 대비 작은 위험이다. 당장 쓰러져서 장기 요양해야 되고 회사도 휴직해야 되고 퇴직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리암도 상피내암이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세포의 점막 상피층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가져온 거예요. 피부의 끝단이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상피 조직 내에 국한되어 증식한다. 그런 초기암이란 얘기고 상피내암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상피내암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잘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변을 절제하는 것이 기본 치료법이며 완전히 절제하면 대부분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이 정도 개념을 갖고 유사암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나? 그 정도 생각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유사암은 생각만큼 큰 위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험의 핵심은 가정재정에 치명타를 주는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유사암에 걸려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유사암 진단비 1000에서 2000, 좀 젊으신 분은 2천이 가입이 되고 좀 연세 있으신 분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 이제 보장이 줄어든다면 그냥 그 조건에서 가입 가능한 최고 한도로만 추가해도 큰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기회를 놓쳤어요. 많이 가입 못했어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미만이라도 큰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실비보험 잘 끌고 나가시고 일반암 진단비 충분히 잘 가입해 놓으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보험의 정답은 없지만 제 의견도 참고해 보시고 잘 방향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